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의 정지영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유의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의어는 말 그대로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물론 이렇게 유의어라고 이 용어를 설명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비슷한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휘를 가르칠 때, 이 유의어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그 차이점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어휘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사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생들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학생들은 그 회피 전략이죠. 자기가 잘 아는 것만 쓰고 잘 모르는 것은 피하죠. 왜냐하면 잘 모르는데 사용했다가 틀리면 괜히 좀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지적받는 거에 대해서 좀 싫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하려고 하지 잘 모르는 것은 자꾸 피합니다. 안 쓰게 돼요. 그러면 학생이 어떤 어휘의 다양성이 급이 올라가도 그 급에 맞는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효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간혹 학생이 이렇게 비슷한 말 유효를 질문했을 때 물론 그런 선생님이 안 계실 거라 보는데 예를 들어서 비슷한 말인데 교사의 어떤 설명이 대답이죠. 학생이 질문했을 때 그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다 괜찮다. 비슷하다." 이렇게 만약에 답변을 한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이것이 그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뭔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초급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초급에서는 인제 유효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어 지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라서 유효가 많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중급 이상이 되면 기존에 배운 어떤 그 한국어 지식이 많이 쌓인 상태라서 기존에 배우는 것과 또 인제 오늘 배우는 어떤 그 차이점, 그 유의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학생이 이해를 해야 학생이 그 어휘를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효 교육이 중요하죠. 중요하고 또 아주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유효에 대해서 좀 하나의 어떤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생이 질문을 해요. 학생이 자, 시원하다, 선선하다, 쌀쌀하다, 춥다라는 단어를 학생이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배운 거죠. 그런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겠죠. "선생님, 시원하다, 선선하다, 쌀쌀하다, 춥다. 뭐가 달라요?" 이렇게 질문해요. "뭐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인제 어휘들이 있는데 유사한 어휘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어휘는 뭘까요? 학생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어휘는 춥다입니다. 춥다. 춥다는 1 급에서 날씨, 덥다, 춥다 이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춥다를 가장 먼저 배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배우는 어휘는 뭘까요? 두 번째는 시원하다. 시원하다를 배웁니다. 시원하다는 한 3급 정도 3 급이면 중급이잖아요. 그러니까 3급 정도. 좀 빨리 배우면 2 급에서도 배울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3 급에 나오는 어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인제 뭐 쌀쌀하다. 쌀쌀하다가 한 이것도 한 3급 후반이나 뭐 4 급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선선하다가 인제 이것도 한 4급 정도에 나오는 어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춥다가 제일 먼저 배우는 어휘고 그다음에 시원하다, 그다음에 쌀쌀하다. 근데 시원하다, 쌀쌀하다가 또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재마다 인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시원하다, 쌀쌀하다. 쌀쌀하다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시원하다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씩 이제 교재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에 선선하다를 인제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학생이 이제 춥다만 알 때는 당연히 학생이 뭐, 또 유효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뭐 시원하다. 뭐 이 정도까지 괜찮은데 이제 뭐 쌀쌀하다, 선선하다는 아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게 시원하고 어떤 게 선선하고 어떤 게 쌀쌀한지 이것이 명확한 차이를 학생이 이해하기 어렵죠. 한국 사람이야 당연히 직관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외국 학생에게는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이 차이점에 대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한 3급 정도, 한 4급, 그러니까 중급 이상이 되면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 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시원하다, 선선하다, 쌀쌀하다, 춥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마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시겠죠? 생각을 하시면 사전에 나오는 의미, 시원하다의 의미, 선선하다의 의미, 쌀쌀하다의 의미, 춥다의 의미. 물론 그것을 생각해서 또 찾아보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 역시 복잡하죠. 학생이 이해하기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고 오히려 또 학생에게 혼란, 오히려 부담감,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 그런데 이것을 정말 간결하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잖아요. 공식화. 문법에서 이제 공식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어휘 교육도 공식화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화라는 것은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교수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지식으로 교수학적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휘에 대해서, 네 개 어휘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는 어떤 사전적 의미로 설명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이지, 그것을 그대로 설명하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학생이 쉽게 알 수 있게 교수학적 변환해야 돼요. 가르치기 위한 지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교수학적 변환을 할까요? 자,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설명을 한다면 저 간단하게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등호로. 자, 이런 식으로 부등호로 시원하다, 선선하다, 쌀쌀하다, 춥다 이렇게 부등호로 그 정도의 차이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자, 시원하다보다 선선하다가 조금 더 추운 거고, 선선하다보다 쌀쌀하다가 좀 더 추운 거고, 쌀쌀하다보다 더 많이 추운 게 춥다다. 그래서 이 부등호로 비교를 해주면 학생들이 시원하다보다 선선하다가 좀 더 추운가 보구나. 선선하다보다 쌀쌀하다. 그리고 춥다가 가장 많이 추운 어이구나라고 학생이 어떤 그 느낌, 감이죠, 감. 직관이 생기는 겁니다. 학생 입장에서. 그래서 이 차이를 학생이 알 수 있는 거죠. 부등호로. 그러면 만약에 사전적 의미로 설명하게 되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도 안 되고 오히려 설명이 더 복잡한 거죠. 어려우시고. 그렇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수학적인 기호, 부등호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교사의 긴 설명이 필요 없이 학생은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등호 하나로.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사의 설명이 너무 구구절절 장황하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학생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교사는 열심히 많은 걸 얘기했지만 학생은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오히려 학생한테 독이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알 수 있게끔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춘 설명 방식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뭔가 공식화 해서 어떤 패턴이 있어요. 패턴을 제시해줘서 학생이 아주 간결하게 쉽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교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등호로 제시를 하면 이 어떤 네 개의 어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부등호로 설명을 하면서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어떤 한국의 어떤 그 계절, 날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시원하다는 한국에서 9월의 날씨다. 9월에.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9월에 시원하고, 10월이 선선하다. 그리고 11월이 되면 좀 쌀쌀하다. 그 다음에 12월이 되면 눈이 많이 와요. 날씨가 춥다.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떤 그 달별로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달별로 비교해 주시면 학생이 한국의 계절에 대해서도 그 어떤 달별로 더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걸 설명했을 때
항상 어떤 교사의 제스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사의 제스처도 하나의 자료가 됩니다. 학생한테는. 그래서 그것이 시각적으로 확 와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원하다 그러면 아, 바람이 불어요. 시원해요. 그다음에 선선하다는 아, 조금 추워요. 선선하다. 그다음에 아, 조금 더 과장되게 좀 많이 추워요. 쌀쌀하다. 그다음에 눈에 많이 와요. 자, 춥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교사의 제스처로서 그 어떤 차이점, 정도의 차이를 이런 부등호와 함께 교사의 그런 어떤 강도, 추운 강도를 이런 어떤 교사의 제스처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학생들이 아주 재밌어합니다. 재밌을 거 하고요. 또 웃습니다. 웃고 아주 이렇게 좋아하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교육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 배우 같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거는 어떤 배우 같다는 얘기는 뭐 멋있다 그것이 아니라 연기를 정말 잘한다는 얘기였어요. 연기를. 사실 제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건 아닌데요. 어떤 게 설명을 할 때 어떤 제가 제스처가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액션.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어휘를 설명할 때도 어떤 제스처, 몸동작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학생들은 그게 아주 좀 재미있고 신기했나 봐요. 그리고 그렇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배우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좋게 또 그 호감도 갖고 좋게 이렇게 학생들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항상 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렇게 공식화, 부등호, 또 어떤 교사의 제스처,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한테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평소에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시면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당연히 선생님을 좋아하고 또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항상 그런 관점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시면 선생님들께서도 가르치시는데 더 보람과 만족감을 가지시게 될 거고요. 또 학생들도, 외국 학생들도 한국어에 대해서 더 흥미를 갖고 또 우리 선생님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한국어에 대한 애착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유의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하나의 예로서 시원하다, 선선하다, 쌀쌀하다, 춥다의 어떤 그 차이점, 비교를 부등호로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뭔가 유의어를 설명할 때 이런 어떤 방법들을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하나의 어떤 예로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